자, 이번에는 애널리스트 코너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유통과 화장품 커버하고 있는 오리나 애널리스트 오랜만에 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유통 봐야죠. 네. 5월은 소비의 달, 가족의 달. 가정의 달. 가정의 네. 달. 네. 자, 유통주 1분기 실적은 어떻게 전망을 좀 하세요? 네, 먼저 1분기 실적부터 말씀드리면 제 커버리지 안에서의 지금 종목들 합산해서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22조 원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15% 전년 동기 대비 성장한 7,350억 원 수준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섹터가 항상 좀 기대감이 높았다가 실적 시즌에 근접해 갈수록 컨센서스가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최신 이제 정보들을 다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좀 떨어지는 모습인데 지금도 좀 낮아진 눈높이에는 부합하는 레벨로 보고 있고 그렇게 종목단에서 컨센서스를 크게 벗어나거나 하는 업체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또 크게 더 좋은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업체도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평이한 수준. 네, 평이한 수준으로 하지만 보고 나쁘진 있습니다. 않다. 네. 23년도 1분기 실적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 세 가지를 짚어주실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가 먼저 고물가의 영향에 네. 집중한다는데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아무래도 지난해 4분기부터 조금씩 나타났던 모습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아시겠지만 최근에 워낙에 특히나 이제 작년 같은 경우 물가가 워낙에 올랐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최근에 소비의 끝단위 유통업체에서 감지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SSM이라고 하는 대기업들의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원래 구조적으로 하락하는 채널이었었는데 네. 지난해 4분기부터 성장하는 모습이 조금씩 나왔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돈을 좀 아끼고자 하는 분들의 수요가 그쪽으로 몰리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유행하는 거 혹시 거지방이라고 아세요? 어떻게 거지방? 네, 이게 이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네.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소비할 벼락거지는 때마다 알겠는데 거지방은 잘 모르겠는데. 소비할 때마다 내가 이거 돈을 써도 되냐라고 올리고 동의를 구하는 네, 건가요? 동의를 구하고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허락을 받고서 소비를 하는 식으로 돈을 아끼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요즘에 그러니까 본인의 소비 컨트롤을 벗어나는데 이제 대중의 분야하고 뭐라 그래야 돼? 그쵸. 남들한테 물어보고 거예요. 확인을 받고 이제 소비하는 식으로 하면은 그렇죠. 그러면 아낄 수가 있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요새 엄청 유행이에요. 거지방이. 거지방이.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돈을 아끼고자 하는 수요가 이제 고물가 때문에 나타난다 볼 수 있고 아시겠지만 소비자 심리지수가 이제 3월달에 지금 92%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해서는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아시겠지만 이 그 레벨이 이제 100이 원래 기준선이다 보니까 네. 아직 기준 밑에 있다라는 거는 그렇게 좀 소비 심리가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이 소비를 그나마 흡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채널들에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편의점하고 면세점 가장 좋게 보고 있다. 업태로 봤을 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저 차트를 보니까 느끼는 거지만 네. 물가가 일단 올라가면은 그쵸. 소비를 주춤하게 만들죠. 그죠. 뭐 이 자산가요 또 주식도 똑같은데 근데 결국에는 그 물가를 향해서 소비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극단적인 예라면 냉면이 2만 원인데 이제는 짜장면을 먹을 거야라고 하지만 짜장면도 10,000원 가까이 그렇죠, 하죠. 맞아요. 그러면 냉면 2만 원 먹습니다. 그리고 짜장면을 안 먹고. 네, 횟수를 좀 줄일 그쵸.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고물가에 적응하는 소비 패턴으로 갈 거다.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네. 있는데 자, 두 번째 온 오프라인의 반전 이렇게 좀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서 말씀 주신 그 고물가에 적응한다고 하신 부분이 되게 좋은 포인트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가 이 외식 수요 대체하는 부분들을 흡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온 오프라인 반전 같은 경우도 이제 편의점이 속해 있는 게 오프라인이긴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동안에 너무나 온라인이 좋았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베이스가 높아진 상황이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이 정말로 이제 본격화됐다 보니까 이 내용 때문에 오히려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소비가 좀 증가를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월달, 2월달 같은 경우도 1월은 한파가 있긴 했지만 2, 3월은 워낙에 좀 따뜻하다 보니까 백화점 쪽에 아동 스포츠 쪽 성장세가 좀 좋았었고 이거는 온라인 대비해서 오프라인 쪽이 훨씬 더 좋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편의점도 이렇게 날씨에 되게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는 그런 업체거든요. 네. 그래서 아시겠지만 2분기, 3분기 날씨가 좋을 때 가장 성수기인데 이번 1분기 때 2월, 3월이 따뜻했었다 보니까 4월은 조금 추웠는데 2, 3월은 되게 더웠던 것 같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유동인구 증가하면서 양호한 실적 기록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1분기 같은 경우는 지난해 진단키트 판매가 워낙 많았었거든요. 네. 기억하시겠지만은 21년 12월 달에 오미크론이 이제 처음으로 나왔고 그리고 작년 1분기 때 엄청 확산됐어가지고 저도 22년 3월 달에 걸렸었거든요. 코로나를. 네. 그래서 그때 다들 그 셀프로 진단하신다고 그 키트를 워낙에 많이 샀다 보니까 네. 편의점에서 그게 갑자기 이익이 좀 뛰었던 영향이 지난해 1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그게 좀 베이스 부담이다 보니까 YOY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부분 좀 감안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여행들이 많이 이제 이슈가 되는데 이제 네. 5월 달 해외 여행 예약률 보니까 네.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3,000%? 네. 30배 증가 이렇게 우와. 그렇게 많이들 누울 나가시는 것 같아요. 같은데. 예. 물론 나가시면 들어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그렇죠. 텐데. 예. 그래서 중국 분들이 확실히 여기 근처에도 많이 보이지, 명동. 예, 그죠, 많이 보이시잖아요. 근데 지금 3월달에 거의 전년 동월 대비 6배, 그러니까 500% 넘게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레벨이 엄청 큰 수치 같지만 저희 지금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2019년 대비해서는 택도 없는 수치입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 없었던 시점 비교해서도 여전히 중국인 전체 그 입국자 수가 2019년 대비 3%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이제 면세점 같은 경우가 그동안 그 워낙에 중국인들이 못 오셨다 보니까 보따리상이라고 불리는 떠액고들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물건 사가시는 거에 대한 리베이트를 많이 좀 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될 것이다라 보고 있고 그래서 그거 리베이트 수수료율을 좀 낮추는 과정들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작업을 좀 했었었고요. 그래서 올해 1분기까지는 이어지겠지만 2분기부터 하반기 봤을 때 올해 하반기 봤을 때에는 회복이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요즘 반도체 수출이 좀 어려운데 그 빈자리를 김이 김 검은색 수출이- 김이 대체하고 있다고 그래갖고 김 맛있으니까요. 맛있죠. 예. 네. 자, 곧 5월입니다. 5월은 연휴도 좀 많이 껴있고 네. 소비를 진작하는 아주 최적기일 것 같고 네. 정부에서도 아마 내수 진작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유통주 투자 전략하고 최선호 한번 꼽아볼까요? 네, 일단 2분기가 성수기긴 하지만은 기억해 두셔야 될 거는 2분기는 유통업체들이 재산세를 납부하는 시기여가지고요. 항상 어닝이 제일 얇은 시즌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마트처럼 좀 자가 점포를 많이 갖고 있는 업체들의 어닝이 제일 좀 얇은 시즌인데, 근데 뭐 다행히 올해 같은 경우 공시지가가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않아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막 그렇게 크게 올라갈 재산세가 크게 증가할 여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야외 활동 인구가 많아지고 그리고 지금 고물가 때문에 돈이 어디로 갈지를 생각해 보신다면은 편의점이 가장 최적의 선택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종목단에서는 GS 리테일 가장 좋게 보고 있는데 일단 BJF 리테일이 퓨어에서 가장 심플하긴 하지만 근데 지금 작년에 GS 리테일이 워낙에 온라인 쪽 확장한다고 고생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네. 하반기부터 이제 그런 부분 조정해오면서 지금 QOQ로 계속 적자를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좋아질 게 많다라는 측면에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개별 기업 하나만 잠깐 여쭤볼게요. 네. 이 소비 유통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쿠팡하고 컬리, 막컬리 얘기하잖아요. 컬리가 또다시 증자한 것 같던데. 네, 맞죠? 다시 조달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기존 투자자로부터 한 1,400억 원 정도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투자자가 투자했을 때가 21년 말이었는데 그때가 기업 가치 4조 원 정도였는데 지금 상장하려고 했더니 1조 원도 잘 못 봤어요. 네, 그랬다가 뭐 이번에 다시 추진하면서 조금 더 높이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제 실적이 매출은 2조를 넘었지만은 영업 손실은 어쨌든 증가를 해서 또 2,300억 원대를 기록을 했고 이거를 더 줄이는 게 일단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올해 온라인 소비가 그렇게 활발치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 뭐 컬리뿐만 아니라 모든 이커머스 업체들이 약간 탑라인은 좀 슬로우하게 가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어쨌든 기업 가치 높인 후에 다시 상장 추진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상황이고요. 네, 상징성 있는 기업이라서 잠깐 좀 여쭤봤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 쪽 알아봤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유통 화장품 커버하고 있는 오리나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